저는 경비원이에요. 꿈을 꾸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책상에 앉아 시나리오를 써요. 그리고 자전거를 타고 출근해 경비 근무를 하죠. 저는 언젠가 영화 감독이 될 거예요. 무한한 공간 저 너머로. 토이스토리에서 버즈가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에요. 자주 보는 SNS에 어떤 인플루언서가 이런 글을 썼어요. 실패해야 성공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성공해서 실패의 위험이 제거된 사람이거나 실패파라서 성공하려는 사람입니다. 응? 난 둘 다 아닌데. 전 실패해야 성공할 수 있다고 믿으면서 아직 성공 못했거든요. 그래서 댓글을 달았어요. 내용은 좀 이따 알려줄게요. 경비원복으로 갈아입고 출근하는데 직원분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장인어른이 이번에 땅 팔아서 돈이 꽤 들어왔나봐. 10억 정도. 처갓집 식구들 다 같이 여행 간대. 아랑곳 않고 경비원 대기실로 갔어요. 그리고 저만의 루틴을 시작했죠. AC/DC의 음악을 들으면서 정신을 가다듬고 선식을 마시며 뉴스를 봤어요. 퇴근 후에는 고장난 시계를 수리하려고 종로 상가에 있는 시계골목으로 향했어요. 가면서 청계천에 있는 야생동물들을 봤어요. 백로인지 두루미인지 모르겠지만 신기한 애들 많더라고요. 잠깐 멈춰서 구경했어요. 저는 영화감독이 꿈이에요. 꿈에 20대 때부터 실패했어요. 군인 신분으로, 알바생으로, 경비원으로 직업을 바꿔가면서 끈질기게 도전했죠. 그러면서도 항상 영화감독이 될 거라고 믿었어요. 자기가 장난감이면서 우주사령관이라고 믿는 버즈 라이트이어처럼. 첫 번째 실패는 25살 군대에 있을 때였어요. 국제 단편영화제에 출품했는데 떨어졌죠. 싸구려 마이크에 방에서 쓰던 스탠드를 켜고 독신 숙소에서 찍었어요. 당시 음악을 전공하던 소대원들이 도와줬는데 소대장실에서 멜로디언이랑 드럼 하나로 음악을 만들었죠. 얼마나 신났는지 그만 들어가 잘하는데도 새벽까지 계속했다니까요. 결과는 안 좋았지만 그때 확신하게 됐어요. 난 이 일에 인생을 걸겠구나. 그 후로 틈날 때마다 시나리오 작법서를 보면서 혼자 영화에 대한 도전을 했어요. 시계를 맡기고 며칠 뒤에 엄마한테 갔어요. 오랜만에 아들이 왔다고 삼겹살을 준비했더라고요. 반찬은 있냐, 아픈 데는 없냐 이런저런 얘기를 물어봤어요. 갔다 온 다음 날엔 엄마가 싸준 반찬으로 도시락을 쌌어요. 점심에 맛없는 식당밥 먹을 바엔 집에서 싼 도시락이 더 나아요. 그래도 가끔은 회사 뒤에 발견해놓은 맛집에 가요. 허름한 호프집이라 모르는 사람이 많지만 은근히 실력자죠. 9,000원짜리 수제 돈가스가 웬만한 맛집보다 나아요. 나간 김에 날씨가 좋아서 한 바퀴 걸었어요. 맑은 하늘 아래에는 성공도 없고 실패도 없어요. 첫 번째 실패가 있은 지 5년 후 어느덧 군 전역을 앞두게 됐어요. 장편 시나리오 하나와 단편 하나를 추가로 만들고 공모전 2개에 추가로 떨어진 저는 기대에 부풀어 있었어요. 이제 사회로 나가는구나. 나가면 진짜 제대로 꿈을 펼쳐보자. 그 무렵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저는 묘한 경험을 했어요. 인생을 후회 없이 살아야 한다고 속삭이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영화감독이 되려면 여러 가지 길이 있었고 그 중에 하나는 시나리오 작가로 먼저 데뷔하는 거였어요. 전역 후에 곧바로 시나리오 스쿨에 들어간 저는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평가받았어요. 3년 동안 쓴 시나리오는 100점 만점에 10점을 받았고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반딧불이 아니었다니. 하늘에서 빛나는 별인 줄 알았는데. 그 후에도 어느 애니메이션 회사와 계약을 했지만 6개월 동안 무일푼으로 글을 쓰고 제작은 중단됐어요. 오랜 여자친구는 꿈에 미쳐있던 저에게 지쳐서 떠났어요. 한동안 글을 못 썼어요. 가슴 한 구석이 찌그러진 것 같아서 자꾸만 채우러 다녔어요. 여행도 다니고 새로운 사람들도 만나고 그렇게 느리게 도전을 이어가다가 어느 날 전화를 받았죠. 하우! 너 저번에 쓴 거 어떻게 됐지? 어디 돌리고 있니? 시나리오 스쿨의 스승님이 제 시나리오를 찾고 있었어요. 기대를 안고 시놉시스를 보냈지만 연락이 없었어요. 그 후에도 현업에서 알게 된 동기, 선배, 제작자분들의 연락이 이어서 왔죠. 하우야, 요즘 뭐해? 일 하나 할래? 음악영화 각색인데 읽어보고 연락 줘. 잘 지내죠? 사무실 한번 와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요것도 해보고 다 해봤지만 결과는 다 안 좋았어요. 실패.
또 실패. 몇 번째인지 모르는 공모전에서는 또 떨어지고 어렵게 계약한 작품에서는 결이 안 맞는다면 잘렸어요. 이러다 인생 끝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에 조바심이 났죠. 그때 나이 35이었어요. 주말이 찾아왔어요. 매일 시나리오 쓰고 경비 근무 서고 레슨하다 보면 한 주가 어떻게 갔는지 몰라요. 이럴 땐 천천히 산책을 하면서 머리를 식혀야 돼요. 골목을 걸으면서 돌담도 보고 커플도 보고 그러다가 내 취향에 처음 보는 카페를 발견하면 엔돌핀이 솟죠. 비슷한 감성의 소년소녀들과 같은 시간을 보내다 왔어요. 혼자 있는 시간에 익숙해지면 혼자 행복해지는 법을 알게 돼요. 혼자 취했어요. 와인바에서 가볍게 한 병 마시고 왔는데 도수가 셌나봐요. 성공하면 비싼 와인 먹어야지 생각하면서 집으로 왔어요. 서울에 와서 두 번째로 얻은 이 집은 저한테는 아늑하고 편안한 집이에요. 모풍이 세고 빛이 안 들어오긴 하지만. 35살 때 저는 인천에서 서울로 이사 올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나이도 있고 출퇴근도 힘들고 원하는 집에 살 돈도 필요했어요. 인천에 낡은 집을 팔아서 재테크용 목돈을 만들고 서울 반지하를 알아보고 있었죠.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하우야, 넷플릭스에 올라갈 10부작 드라마 써볼래? 전 진짜 실패하기 싫었어요. 진짜 실패하기 싫었어요. 그것만큼 붙잡고 싶었어요. 연락을 받고 사무실로 갔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보조작가분들이 저한테 인사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어깨 탑인 대표님이 방문을 열고 나왔죠. 들어와. 기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회의를 했어요. 너한테 딱 맞는 것 같은데 어때? 써볼래? 원래 계약서를 써야 되는데 그때는 배는 게 없었어요. 일단 대본을 써서 보여주고 계약하기로 했죠. 경비 근무 날에도 쓰고 쉬는 날에도 쓰고 당직인 날에도 쓰고 당직 다음 날에도 썼어요. 주에 한 번은 시나리오 수업도 들었는데 새벽에 인천까지 가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빌딩 지하 주차장에서 잤어요. 그리고 다음날 경비 근무를 서고 또 썼어요. 그렇게 6개월 동안 쓴 대본을 넘겼고 대표님의 대답이 돌아왔죠. 오, 좋다. 다른 버전으로 한번 써볼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사할 때 스트레스가 교통사고 났을 때랑 비슷하다고. 그때가 마침 이사 준비 기간이었어요. 이사 일주일 전 짐을 싸면서 플롯을 구상했어요. 어떻게 수정해야 할지 감이 안 잡혔어요. 마음속엔 새로운 악당이 자라고 있었죠. 이번에도 계약 안 하면 어떡하지? 언제까지 시간을 허비해야 되는 거야? 글을 제대로 쓰려는 의욕은 점점 떨어졌고 대표님이 못 믿어왔어요. 대충 쓰고 보내보자. 계약할 마음이 있으면 피드백이 오겠지. 이삿날 정신없이 마무리를 하고 수정이 덜 된 채로 보내버렸어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연락이 안 온 지 2주가 지났어요. 설마 모르는 사이도 아니고 6개월이나 일시키고 그냥 자르진 않을 거야. 하지만 3주가 지나자 느낌이 왔어요. 잘리는구나. 현실은 냉혹해. 실력이 없으면 잘리는 거야. 내가 실력이 없는 거야. 저는 고민 끝에 먼저 연락을 드렸어요. 저 못하겠습니다. 처음이에요. 12년 동안 제가 먼저 포기한 게 처음이에요. 또 거절당하는 게 너무 무섭더라고요. 대표님은 미안한 기색을 보였지만 다른 말은 없었어요. 그렇게 제가 선택한 실패를 하고 나락으로 떨어졌죠. 이사간 집은 계단을 7칸 내려가는 반지하였어요. 엄마가 반찬을 갖다 주러 왔다가 주저앉았어요. 저는 진해가 나오고 바닥에서 본드가 올라오는 집에서 2년을 살았어요. 그리고 매일매일 글을 썼죠. 인생이 참 쉽지 않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 후에도 비슷한 실패를 5번 더 했고 나중엔 촬영까지 마친 영화가 개봉 직전에 엎어졌어요. 실패할 때마다 저는 원래 자리로 돌아왔어요. 경비원 대기실의 풍경은 언제나 똑같았어요. 봄이 가고 여름이 가고 가을 겨울이 2번씩 돌아왔어요. 실패는 뭘까요? 실패는 과정이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라. 실패 없는 성공은 허울뿐이다. 뭐 어쩌고 저쩌고 블라블라. 전 잘 모르겠어요. 실패라는 게 진짜 있는 건지. 사람들은 실패가 뭔가 바닥 같은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제 생각은 달라요. 그땐 바닥이라고 생각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마지막 실패 후에 유튜브를 시작했어요. 제 꿈과 도전의 이야기들을 영상으로 올렸어요. 예상 못한 일들이 벌어졌어요. 조회수 몇천회도 안 되는 영상에 수많은 댓글들이 달렸어요. 영상 감사합니다. 보고 펑펑 울었어요. 운전하면서 듣다가 차를 세웠습니다. 이게 영화네요.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마음껏 꿈을 펼쳐주세요. 꿈을 잃지 않고 나아가는 모습이 멋져요. 이미 꿈을 이루셨네요. 그 외에도 많은 분들이 격려와 응원을 해주셨고 선물을 보내주시기도 했어요. 저는 영화 감독이라는 꿈에 실패했지만 계속 도전하다 보니 새로운 세계로 들어오게 됐죠. 실패란 와인잔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와인잔을 보면 밑에서 떠 있잖아요. 스템인가 뭔가가 받치고 있어요. 바닥이 아니에요. 다시 일어나서 올라갈 수 있는 상태. 저는 그게 실패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포기하지 않고 넘어가려고 애쓰다 보면 어느 날 잔에 채워진 와인이 밖으로 나갈 수 있게 도와줄 거예요. 종로 상가에 맡겨놓은 시계를 찾아 돌아왔어요. 시계는 다시 째깍째깍 원래대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근처에 맛있는 곰탕집에 들러서 밥을 먹고 좋아하는 동네인 서촌에서 시간을 보냈죠. 저는 실패를 종용하지 말라는 인플루언서의 글에 이렇게 댓글을 달았어요. 17년 동안 꿈에 실패한 사람입니다. 실패해도 괜찮아요. 정말이에요. 아직도 꿈을 꾼다는 게 철이 없나 싶지만 성공한 사람들 보니까 제 인생하고 다를 바 없더라고요. 괜찮아요. 실패하세요. 와인잔 밖에는 뭐가 있을지 아무도 몰라요. 실패의 환상에 너무 주눅들지 말고 계속 도전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세상이 정해놓은 세계도 아니고 버젓함의 세계도 성공의 세계도 아닌 나만이 믿는 나의 그곳. 저는 앞으로도 그곳을 바라보고 도전할 거예요. 무한한 공간 저 너머로.